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90세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4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해온 69세 이진수 박사입니다. 3개월 전 만난 72세 박영철 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3개월 사이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혼자서는 계단을 오를 수 없게 됐고 화장실 가는 것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졌어요. 심지어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 하시죠. 가족들은 3개월 전만 해도 등산을 다니셨는데 라며 믿을 수 없어 하십니다. 여러분, 노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급속 노화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반면 저속 노화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40년 연구 결과를 보면 노화 속도는 생활 습관이 80%를 좌우합니다. 유전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73세 김순덕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며 활기차게 지내시고요. 같은 나이 73세 정만수님은 걷기도 힘들어하며 집에만 계십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장수 체질을 만들었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체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이 두려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지 않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지금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5가지 신호를 알아보고 실천하면 3개월 안에 10년 젊어집니다. 백세학당은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걷는 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단 한 층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나요? 10분 정도 연속으로 걸을 수 있나요? 마트에서 장 보고 나서 너무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힘들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75세 김영숙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1년 전만 해도 집 앞 편의점 가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무엇이 김영숙님을 바꾼 걸까요? 바로 걷는 힘을 되찾으신 겁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요. 하루 5,000보 이상 걸으면 심장과 근육이 젊음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져요. 반대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1년에 1%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한모 씨는 5년 전부터 걷기를 포기하셨어요. 지금은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십니다. 가족들이 그때 걸었다면 하며 후회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노쇠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걷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아침 햇살 속에서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천천히 거리를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 님도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30분을 거뜬히 걸으십니다. 걷기만큼 완벽한 건강관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걷기보다도 더 중요한 신호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소용없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더욱 중요한 두 번째 신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기억력. 잠깐, 여러분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주 가는 슈퍼마켓 사장님 이름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집 전화번호를 핸드폰 없이 말할 수 있나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김영숙님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나시나요? 이 중 절반 이상 어렵다면 기억력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잠깐 지금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실까요? 손가락으로 1부터 10까지 세면서 거꾸로 10부터 1까지 말해보세요. 혹시 중간에 멈칫하셨나요? 이것도 뇌 기능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68세 박동철 님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6개월 전 박동철님은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요. 약 먹는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셔서 가족들이 걱정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전화번호까지 외우고 계세요. 심지어 50년 전 군대 동기들 이름까지 줄줄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박동철님의 기억력을 되살린 걸까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기억력에 비밀이 있어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주면 80세에도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억력은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박동철 님이 실천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3줄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적으시는 거예요. 둘째, 숫자 거꾸로 세기를 하셨습니다. 100부터 70 빼면서 93, 86, 79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전화번호 외우기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핸드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중요한 번호 3개만 외워보세요. 이 3가지만 한 달 실천해도 기억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박동철 님도 처음엔 일기 한 줄 쓰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한 페이지씩 쓰고 계십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력만 좋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를 놓치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세 번째 신호, 치아. 혹시 딱딱한 사과를 그냥 베어 먹을 수 있나요? 오징어나 쥐포를 씹는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서 세 손가락을 세로로 넣을 수 있나요? 안 된다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중 한 개라도 힘들다면 치아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일본 치과의사회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연치 20개 이상을 유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치아가 건강하면 영양 섭취가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한 잘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줘서 치매를 예방해요. 미국 치과협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번 이상 씹는 사람이 10번 이하로 씹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씹기만 잘해도 뇌가 젊어진다는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아는 제3의 심장이다. 그만큼 치아가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에요. 71세 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만 해도 틀니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대로 씹지 못해서 소화불량이 자주 생겼죠. 음식 맛도 모르겠다고 하시며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자연치 관리에 집중하신 결과 이제는 스테이크도 드실 수 있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무엇이 정순자님을 바꾼 걸까요? 바로 올바른 치아 관리법을 실천하신 겁니다. 정순자님이 매일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후 30분 뒤에 양치질을 하세요. 바로 하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둘째, 혀 닦기를 꼭 해주세요. 세균의 80%가 혀에 있거든요. 혀를 닦으면 입냄새도 사라지고 잇몸 건강도 좋아집니다. 셋째, 딱딱한 채소를 매일 드세요. 당근이나 오이처럼 아삭한 채소를 씹으면 잇몸이 튼튼해져요. 자연스럽게 치석도 제거되고요. 정순자님은 이 방법들로 6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70대인데도 자연치 26개를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치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걷기, 기억력, 치아까지 3가지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좀 더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4번째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4번째 신호, 배변과 배뇨.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시나요?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지 않으시나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시나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지 않으시나요? 이 중 절반 이상 문제가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변 상태로 건강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적인 변은 바나나 모양의 황금색을 띠어야 해요. 너무 딱딱하거나 물러도 문제고 검은색이나 빨간색이 섞여 있어도 위험 신호입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5초만 확인해 보세요. 장과 방광이 편해야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변비나 설사가 계속되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온몸이 염증 상태가 되는 거죠. 67세 이창호님의 놀라운 변화를 들어보세요. 5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3, 4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셨고 그때마다 30분씩 앉아 계셨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몸무게도 계속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7시에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5분 안에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몸무게도 4kg이나 빠지셨어요. 얼굴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무엇이 이창호님을 바꾼 걸까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신 겁니다. 이창호님이 실천한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셨어요. 잠자는 동안 비어있던 위장을 깨우는 거예요.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변이가 생깁니다. 둘째, 화장실 시간을 정해 두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드신 거예요. 처음엔 나오지 않아도 5분만 앉아 계세요. 우리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세요. 배꼽 중심으로 천천히 10번씩 돌려주시면 돼요. 장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거든요. 이창호님은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변비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십니다. 배변은 건강이 바로미터예요. 매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 호흡. 잠깐 지금 숨을 얼마나 깊게 들이쉬고 계신가요?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10초 이상 참을 수 있나요?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많이 차시나요? 평소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자주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호흡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호흡은 생명의 근본이에요.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산소 공급이 좋아져서 뇌 기능도 향상돼요. 반대로 얕은 호흡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피로감이 계속 쌓입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나빠져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노화가 빨라집니다. 74세 조명혜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년 전만 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밤에도 숨이 막히는 느낌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죠. 병원에서 검사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20분씩 호흡 운동을 하시며 활기차게 지내세요. 숨도 편해지시고 잠도 깊게 주무십니다. 무엇이 조명희 님을 바꾼 걸까요? 바로 333 호흡법을 실천하신 겁니다. 조명희 님이 매일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 3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3초 동안 숨을 멈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3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하루에 3분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3초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럼 2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깊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조명희 님은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숨이 편해지셨어요. 지금은 20분씩 산책해도 전혀 힘들지 않으세요. 밤에도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답니다. 호흡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건 다 아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의 5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를 모두 지킨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95%가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오신답니다. 반대로 하나도 지키지 않은 분들은
70세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이것이 장수 체질과 단명 체질의 차이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째, 걷는 힘은 어떠신가요? 계단 한층 오르기, 10분 걷기가 편하신가요? 둘째, 기억력은 어떠신가요? 어제 점심 메뉴, 자주 가는 가게 사장님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셋째, 치아는 어떠신가요? 딱딱한 사과나 오징어를 씹는데 문제 없으신가요? 넷째, 배변과 배뇨는 어떠신가요? 규칙적이고 시원하게 해결되시나요? 다섯째, 호흡은 어떠신가요? 깊게 들이마시고 10초 이상 참을 수 있나요? 이 5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5개 모두 문제 없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장수 체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3, 4개 정도라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2개 이하라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체질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김영숙님, 박동철님, 정순자님, 이창호님, 조명희님도 모두 변화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다짐을 글로 쓰는 순간 실천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걷기는 집 앞 한 바퀴부터, 기억력은 3줄 일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치아는 혀 닦기부터, 배변은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호흡은 333 호흡법을 하루 3분만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노화는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90세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린 5가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길고 빛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질 겁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의 변화에 깜짝 놀랄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준비해요. 100세 학당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저도 응원 댓글로 답변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백세학당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